승무패 76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뉴캐슬 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입니다. 뉴캐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이변 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5회차에서 2부 리그 팀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팀 컬러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76회차는 최대한 빠르게 살롱 코멘트 간략한 내용을 통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홈발, 홈 어드밴티지를 가장 많이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스톤 빌라보다도 홈발을 많이 받는 것이 바로 뉴캐슬이고 올 시즌 홈 경기에서는 8승 1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뉴캐슬이기 때문에 최근에 뉴캐슬이 부상 및 체력 누수로 인해서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뉴캐슬 특유의 홈발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노팅엄 상대로 꾸역승은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부터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 팀이고 특히나 수비 상황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뉴캐슬이 세트피스 득점 6골에 트리피어라는 날카로운 세트피스 킥을 가지고 있는 세트피스 키커를 보유한 팀이기 때문에 뉴캐슬이 세트피스로도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역습 득점이 4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빠른 카운터 어택에 강점이 있는 팀이고 이 뉴캐슬이라는 팀은 전방 압박을 가하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캐슬이 올 시즌에 후반 막판의 실점이 굉장히 많은데 올 시즌 22실점 중에서 후반 막판 15분에 32%에 해당하는 7실점을 당할 정도로 후반 막판에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상대의 역습의 뒷공간이 뚫리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노팅엄 특유의 역습이 후반전에 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무승부 정도의 이변픽은 한번 노려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누누 감독 데뷔전에서 아쉽게 본머스에게 2대3으로 극장골을 내주고 패배를 당했는데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저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최근에 경기력과 체력 그리고 부상자가 많은 뉴캐슬을 상대로도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고 단통픽으로는 그래도 뉴캐슬의 홈발을 기대를 해보면서 뉴캐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미럴 대 퀸즈파크 레인저스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럴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에 강점이 있는 팀이라고 지난 75회차에서 제가 강조를 드렸고 특히나 2부 리그에서 제공권이 가장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롱볼 축구, 강력한 제공권을 바탕으로 한 세트피스 한 방이 강력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퀸즈파크 같은 경우에도 최하위권 팀으로서 이 미럴같이 공격력이 뛰어난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2부 리그 최하위권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럴과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 대비 실제 경기당 평균 득점이 두 번째, 세 번째로 적은 팀으로서 골 결정력에 난조를 보이고 있는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득점 무승부 구미가 가장 땡기는 매치인데 이 미럴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한 방과 제공권이 강력한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럴이 세트피스 득점이 9골로 2부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한 방이 강력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퀸즈파크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적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이 미럴이 세트피스 한 방으로 득점을 하면서 꾸역꾸역 버티는 수비를 보여준다면 한 골차 정도의 꾸역승도 가져가 봄직한 미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QPR 퀸즈파크의 가장 최대 약점 중에 하나가 골 결정력과 더불어서 이 롱볼 수비가 취약하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 미럴 같은 경우에는 쇼패스보다는 전형적으로 롱볼을 많이 뿌리는 팀이라는 점에서 미럴의 강력한 제공권 그리고 롱볼 공격이 은근히 통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미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7경기의 3무 4패 승리가 없었고 오히려 최근 흐름 같은 경우에는 퀸즈파크가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인데 그래도 하나만 찍으라면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득점력 자체가 빈곤하고 주요 공격자들의 골 감각이 최근 떨어져 있다는 점 역시 저득점 무승부에 손이 가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럴 같은 경우에는 직전 스토크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 이 슈팅 숫자가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빈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도록 하겠고 그래도 미럴이 홈발을 받으면서 특유의 세트피스 한 골로 꾸역승은 거두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카디프 시티와 플리머스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디프 시티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12골로 가장 많은 이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 이 세트피스 득점 대비 오픈 플레이 공격력은 상당히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지 못하면 은근히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75회차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홈에서는 7승 2무 3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팀이지만 원정에서는 0승 4무 7패로 원정 고자 면모가 굉장히 강한 팀 컬러이기 때문에 플리머스 역시 원정에서는 무승부가 한계치로 보여지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카디프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12골로 전체 1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기대 득점은 5.58골로 기대 득점 자체는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지만 어쨌든 12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은 16.99골로 실제 오픈플레이 득점이 13골로 적기 때문에 오픈플레이 지공 상황에서 카디프가 골 결정력 난조가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카디프는 세트피스에서 재미를 보지 못하면 최근에 최전방 공격자들의 부진과 더불어서 핵심 베테랑 미드필더 아론 램지의 장기 부상 등으로 인해서 공격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는 것이 바로 카디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플리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현재 2부 리그에서 가장 적은 세트피스 실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카디프가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은근히 고전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플리머스의 승리까지 노리지 않는 이유는 플리머스 역시 원정에서 0승 4무 7패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상당히 심한 팀이기 때문에 플리머스의 원정 경기력 그리고 불안한 수비력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가 한계치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수비수 스카르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고 있고 주전 최전방 공격수인 라이언 하디 선수가 뇌진탕 여파로 결정이 유력하기 때문에 공수에서 전력 누수가 있는 플리머스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무승부 이변을 가져가면서 3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코번트리 대 셰필드 웬즈데이의 경기인데 코번트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썬더랜드 원정에서 깜짝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75회차를 2월을 시키는데 공을 세운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리그 8경기에서 4승 3무 1패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셰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최하위권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특히나 원정에서는 성적이 굉장히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2부 리그에서 득점이 가장 적은 팀이 셰필드 웬즈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셰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최근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지만 원정 성적이 24개 팀들 중에서 23위를 달릴 정도로 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셰필드 웬즈데이가 세트피스 실점이 8골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인데 코번트리가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나쁘지 않은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에서 무승부가 두 번째로 많은 무자비 면모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의 이변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셰필드 웬즈데이가 최근에 측면 공격수 무사바 선수의 골 감각이 좋고 18살 신의 공격수인 베일리 선수가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제가 코번트리 승리로 가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번트리가 올 시즌 리그 홈 경기 11경기 중에서 무실점 경기가 6번으로 홈에서는 굉장히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2부 리그 꼴찌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셰필드 웬즈데이가 홈 짠물 수비의 코번트리를 뚫어내기에는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4번 경기는 코번트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허더스필드 대 블랙번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허더스필드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픽으로는 허더스필드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더스필드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블랙번은 무승부가 가장 적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다 무자비 1등 허더스필드 대 최소 무자비 1등 블랙번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더스필드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제공권이 4위로 높이의 강점이 있는 팀이고 세트피스 득점이 5골로 어느 정도 세트피스 한 방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8골로 최다 실점 공동 2등이기 때문에 허더스필드를 상대로 세트피스로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6골로 2부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블랙번은 역습의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허더스필드는 역습 실점이 5골로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블랙번 역시 자신들의 강점인 역습으로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서로의 약점을 공략할 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블랙번 쪽에 변수가 있는 것이 현재 2부 리그 득점 1등을 달리고 있는 블랙번의 스즈모 딕스라는 공격수가 직전 경기에서 돌연 부상으로 결장이 되면서 와포드에게 역전패를 당했던 블랙번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만약에 블랙번의 스즈모 딕스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이 된다면 충분히 허더스필드에게도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허더스필드가 홈에서는 블랙번 상대로 7경기 3승 4무 무패에 강했던 면모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블랙번의 에이스 공격수인 스즈모 딕스가 이번 경기 또다시 결장이 된다면 충분히 이변의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허더스필드 같은 경우에는 최다 무자비 1등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허더스필드의 무자비 면모를 고려한다면 무승부의 빵꾸 가능성도 조금은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블랙번의 주포 공격수인 스즈모 딕스 선수가 출전을 한다면 블랙번의 단통 승리로 가도 괜찮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블랙번의 스즈모 딕스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5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고 단통 픽으로는 허더스필드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헐시티 대 썬더랜드의 경기인데 헐시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이 최근에 1승 4무 1패 굉장히 팽팽한 상대 전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10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헐시티가 썬더랜드 상대로 1승 5무 4패 상당히 약했던 모습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쇼패스와 점유율을 중시하는 팀 컬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주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유율이 56.3%로 2부 리그 전체 5등을 달리고 있고 이 썬덜랜드는 그보다 더 높은 58.9%로 전체 3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2부 리그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쇼패스 횟수 역시 헐시티가 경기당 평균 521회로 세 번째로 많은 쇼패스를 뿌리고 있고 썬덜랜드 같은 경우에도 경기당 평균 쇼패스 횟수가 495회로 전체 4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롱패스보다는 짧은 패스를 통해서 주도권을 쥐는 팀 컬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점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헐시티 쪽으로 가는 이유는 썬덜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코번트리와의 홈 경기에서 경기를 굉장히 주도를 했지만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면서 0대3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직전 코번트리와의 경기에서 썬덜랜드가 보여준 경기 내용인데 점유율을 60%나 가져가면서 슈팅도 무려 21개나 때렸지만 기대 득점을 2.63골이나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0골에 그쳤던 썬덜랜드이기 때문에 확실히 썬덜랜드가 경기를 주도하는 것에 비해서 최근에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2경기 연속 무득점 수렁에 빠져있는 썬덜랜드인데 원정 경기에서는 골 결정력 난조가 더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팀의 오픈 플레이 지공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을 비교해 보더라도 헐시티가 훨씬 더 골 결정력이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썬덜랜드의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이 25.9골, 헐시티가 23.69골로 양 팀 모두 기대 득점은 별 차이가 없는데 썬덜랜드는 오픈 플레이 득점이 19골로 적은 반면에 헐시티는 오픈 플레이 득점이 30골로 썬덜랜드보다 무려 11골이 많기 때문에 확실히 지공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은 헐시티가 썬덜랜드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썬덜랜드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한 방이 강력한데 2부 리그에서 세트피스 기대 득점값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썬덜랜드이고 실제 세트피스 득점도 7골로 나쁘지 않은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썬덜랜드이기 때문에 이 썬덜랜드도 오픈플레이 골 결정력은 떨어지지만 이 세트피스 한 방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현재 2부 리그에서 가장 적은 세트피스 실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썬덜랜드가 강점인 세트피스 로도 재미를 보지 못하면서 특유의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 난조까지 보여준다면 이 경기는 헐시티가 홈발을 받으면서 충분히 꾸역승은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주요 공격자원들의 골 감각 역시 헐시티가 더 좋은 면이 있고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 4승 1패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썬덜랜드가 원정에서는 6경기 2무 4패 승리가 없으면서 원정 기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원정에서는 6경기 중에서 무려 4경기가 무득점으로 끝났던 썬덜랜드이기 때문에 이 썬덜랜드의 골 결정력 난조가 나와준다면 이 경기는 헐시티가 홈발을 받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는 헐시티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천적 면모를 고려했을 때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와포드 대 브리스톨 시티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가르면서 브리스톨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적으로 봤을 때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3연승 문턱에서 2번 모두 무승부로 부러졌기 때문에 리그 3연승이 없었다는 패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와포드 쪽으로 투표율이 몰리긴 했는데 브리스톨 시티가 은근히 까다로운 상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현재 2부 리그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리스톨 시티가 세트피스 득점이 8골로
2부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와포드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수비를 충분히 공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뿐만 아니라 역습 득점도 3골로 준수한 역습 능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와포드처럼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은 팀을 상대로는 세트피스와 역습으로 한 방을 노리면서 이변까지 그려볼 수 있는 팀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 편이기 때문에 여전히 와포드의 승리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리스톨이 최근에 2연승을 거뒀지만 모두 홈 경기였고 최근에 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6경기 2무 4패로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원정 6경기 중에서 3경기가 무득점으로 끝났던 브리스톨의 원정 기복을 고려한다면 무난하게 와포드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3억 5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76회차 현미경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경기는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